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에 그치면서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오늘 한국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졌다고 보도하면서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국의 제조업 기술력 향상 등으로 수출 주도형인 한국 경제의 상대적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은행이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경쟁력 저하로 잠재 성장률이 오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한국도 저성장기에 들어갔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4%로 이는 2021년 4.3%에서 2022년 2.6%에 이어 두 해 연속 떨어진 수치입니다. 금융위기나 코로나 등 대형 외부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친 건 처음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본의 작년 경제 성장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 IMF는 2%에 이를 것으로 지난해 10월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아진 상황은 외환 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24년 이후에도 2%대 전반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0.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이어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성장률은 1.4%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 첫 해인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고금리, IT 경기 회복 지연으로 민간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지난 2022년 2.6%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 등의 회복과 함께 2.6%, 수입은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1% 각각 늘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4.2%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수도업 성장률이 11.1%, 제조업이 1.1%를 기록했고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2%인 잠재 성장률이 이후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연구기관의 전망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등 인구 구조적 변화와 세계적 공급망 재편 등이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려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키운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잠재 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정부는 4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15가지 감세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입법 문턱만 넘으면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세입은 빤한데 깎아주겠다는 세금은 크게 늘다 보니 벌써부터 내년도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 공제 1년 연장,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거기다 증권거래세 인하까지 당장 내년에만 5조 원가량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상속세 완화까지 도입되면 세수 감소는 더 확대됩니다. 얻어야 할 것을 깎아주는 거를 우리가 조세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조세지출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수가 그렇게 많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거거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히려 이번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 활성을 통해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하겠다며 목표로 내세운 내년도 적자는 국내 총 생산의 3% 수준. 하지만 각종 감세 정책이 잇따르면서 적자 폭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